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지달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아마 많은 공공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외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외부 사업 추진 시 어떻게 보면 그 감축 아이템을 선정하는 그런 좀 사례로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부문과 농림어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건물, 차량, 폐기물 등 관리 대상 외에 사업 발굴을 통해서 외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농업 분야는 환경 변화 적응 주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높일 의무가 있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기후변화 관련 제도와 정책이 저희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으로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세 제도를 활용한 외부 사업 추진인데요. 신규 사업 개척 및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등록 및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먼저 아이템 조사를 했고요. 그 타당성 검토, 그리고 방법론이 없다면 방법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등록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는 외부 사업을 승인하고 나중에는 정부 타당성 평가 및 심의 대응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방법론이 있어서 외부 사업이 바로 추진 가능한 경우와 굉장히 지속성도 있고 온실가스 감축량도 많아서 가능성이 높지만 방법론이 없어서 저희 회사에서 방법론을 신규로 등록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축 사업 아이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 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업 생산 기반, 그리고 농어촌 용수 관리, 농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 개발, 그리고 기타 분야 이렇게 주요 5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80개 세부 사업을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여지가 있는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1단계에서 도출된 사업 유형의 주요 내용이라든지 감축 기술,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부 단위의 사업을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공사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방법론이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서 우선 사업을 도출을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 농업 용수 관리 자동화 사업에 해당되는 그 동진 양수장 고효율 편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 확정성이 높고 감축량이 높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써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감축 경량화를 위한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장 용수 관리 사업이라든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그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실은 히트 펌프를 이용한 그런 온실가스 감축 그런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온난화가 좀 지속되면서 기후변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호남 수산회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히트 펌프를 7대를 정부 지원으로 설치를 했지만 현재는 한 대 정도밖에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감축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 영향이 큰 그런 사업 영역은 좀 제외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새만금 농생민용지 조성 사업 중에 그 방풍림 조성 부분입니다. 현재는 509만 한 17헥타에 해당되는 면적에 15만 주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연간 125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고 나머지 공구도 추가적으로 조성이 된다면 1년에 약 900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어서 사업 규모가 좀 크고 지속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방풍림 신규 조림 사업의 경우에는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고요. 새만금 양수장 고효율 펌프 교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은 굉장히 높지만 방법론이 부재하기 때문에 신규 방법론 추진 절차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새만금 방풍림 신규 조림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고정형으로 인증 유효 기간이 30년이었고요. 그리고 신규 조림, 재조림 사업의 방법론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125톤이었고요. 이게 신규 조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 위성사진, 간척지였던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현재는 지금 갈대와 단연색 초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베이스라인 흡수량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도를 바탕으로 식재 면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정 면적을 다시 계산을 해냈고요. 그리고 구획별로 어떤 수종이 심겨져 있고 규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 확인을 해서 15만 주 정도 심겼다라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계산을 통해서 연간 125톤 정도 감축된다라는 것을 제시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새만금은 7개 공구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5공구회 같은 경우에는 12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공구도 식재가 완성이 된다면 연간 한 900톤 정도로 예상이 돼서 사업의 확장성 및 온실가스 총 감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등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고요. 외부 사업 승인 신청 그리고 정보 타당성 평가 심의 대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8년 5월에 저희가 이걸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산림 부분 첫 번째로 저희가 외부 사업 신규 조림 재조림으로 처음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좀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입간판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만금 양수장 고효율 편프 교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법론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좀 사업의 확대성이 좀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좀 정부 기술적인 여건이라든지 정부 정책 방향 등 이런 시의성이랑도 좀 맞아서 이것을 좀 방법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여기에 도입된 그런 펌프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도입된 펌프의 개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형입니다. 그리고 양수장에서 내보내는 농업용수가 흐르는 수로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용하는 양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흐르도록 가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할 급수 계획에 따라서 물을 틀지 말지를 결정하고 한 번 틀으면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 정도까지 가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고 물 소비가 많은 방식인 거죠. 하지만 새만금에 도입된 이런 관수로 같은 경우에는 수로의 압력을 감지하고 사용한 농업용수만큼 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수시로 온오프 되는 방식으로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방법론을 만들려고 제안서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펌프는 농업용수 공급 기간 동안 급수 일할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상시 가동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 농지 중에서 일부분만 용수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용수 공급량 및 가동률 조절이 불가하다는 거. 그래서 용수 관리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라면 저희가 도입한 인버터 방식의 부스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관수로랑 같이 설치가 되고요. 용수가 농지로 공급이 되면 관내 압력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펌프를 자동적으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압력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수가 필요할 때마다 펌프가 온오프 되고 공급 시에도 압력이 낮아진 만큼만 펌프 구동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 용수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 신규 등록 개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 있어서 해당 기술의 사업 확대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경남 창원에 이게 가동이 되고 있고 새만금 농생민 용지 동진 양수장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새만금 지역에 3개소 정도 더 이 펌프 방식이 도입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설 농업이라든지 박작물 재배에 따라서 이런 펌프 방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추후에 충분히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으로서 양수장은
대상이지만 양수장은 자연재해 그 외부 영향을 받아서 인위적인 감축 노력을 해도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상 시설에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성이 입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등록을 했고요. 여기 이 방법론을 관장하는 기관이 농업실용화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기술 검토를 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얼마 전에 농식품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고 지금 2차 보완 제출을 예정 중입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및 고찰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5대 주요 사업, 80개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방법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등을 고려해서 외부 사업과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도출했습니다. 새만금 방풍림 신규 조림 사업의 경우에는 방법론이 있었고요. 현재 509만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지만 향후 6개 공구가 추가적으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공사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지속성 측면에서 타 사업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증 유효 기간까지 합친다면 총 3,750톤 정도의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새만금 양수장 고효율 펌프 교체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성과 지속성이 높지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방법론을 개정한 신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현재 동진 양수장에 도입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새만금 지구내 4개 정도 조성 계획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지속적인 측면에서 타 사업보다 높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도 연간 한 209톤 정도로 경제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좀 고찰 부분을 보시면 국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농촌 분야에서 시행되는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농업-농촌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화된 추진 방안 제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농업 부분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공사 내 사업의 기후 영향 변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외부 사업 및 방법론 개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후에 농업생산 기반 시설 개보수 시 정부 예산 확보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상세제도 외부 사업 참여 시 자체 사업 내 외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